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S 진행의 염지연입니다. 오늘은 최윤희, 이정현, 그리고 김하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결렬됐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물밑에서 계속되고 있을 것이란 이란의 기대감 덕분이었는데요. 장 초반엔 협상 결렬과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대한 우려로 증시가 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이 회담 이후에도 종전을 위한 조건을 교환하며 막후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뒤따르자 매수 심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 증시도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와 함께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가 랠리를 주도하며 코스피는 장중 6천선까지 넘봤습니다.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가 투자 심리를 빠르게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경제S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최윤희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간밤 미 증시 이슈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동 긴장이 6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진전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6% 상승했고 S&P 500과 나스닥 역시 각각 1% 안팎 오르며 주요 지수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장 초반에는 전쟁 장기화 우려로 하락 출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추가 확전 가능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계하면서도 파키스탄과 터키 등 중재국을 중심으로 휴전 이후 종전을 논의하는 2단계 협상안이 거론되면서 외교적 해결 기대가 점차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미국 기업들의 깜짝 실적 기대감 역시 증시 상승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시장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협상 기대에도 불구하고 WTI는 배럴당 99달러 선, 브렌트유는 100달러에 근접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과 중동 리스크 프리미엄이 여전히 가격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 시장은 전쟁 리스크와 협상 기대가 동시에 작용하며 불안 속 낙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순이익은 5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으며 주당 순이익 역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번 실적의 핵심은 변동성 확대였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재조정과 위험 해지 수요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주식 트레이딩과 중개 부문 수익이 전년 대비 27%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인수합병 자문, 즉 IB 부문 역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IB 수수료 수익은 48% 급증하며 글로벌 M&A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글로벌 M&A 규모는 1조 3,800억 달러에 달하며 시장 전반의 거래 활성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AI 산업 성장 기대와 미국 내 규제 완화 기조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다만 채권 통화 상품은 10% 감소하며 사업부 간 온도차도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만큼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애플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스마트 글래스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소 4가지 이상 프레임 디자인을 테스트 중이며 패션성과 착용감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제품은 완전한 증강현실, AR 기기라기보다는 카메라와 음성 기반 기능을 중심으로 한 AI 웨어러블 기기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 및 영상 촬영, 음성 명령, 사물인식 기반 정보 제공 기능 등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얼굴에 쓰는 에어팟 또는 확장된 애플워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폰과의 연동입니다. 복잡한 연산은 아이폰이 담당하고 글래스는 입출력 장치 역할을 하는 구조로 결국 아이폰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는 낙인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출시는 2027년 전후로 예상되며 애플은 향후 에어팟, 홈 디바이스 등과 함께 AI 중심 하드웨어 라인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기 출시를 넘어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 경쟁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술 성장 기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과 기회가 공존하는 전환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최윤희 아나운서와 함께 지난밤 미국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봐야겠죠. 이정현 아나운서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전쟁 추경이 확정됐는데 발빠른 민생 현장 투입이 시급하겠다며 정부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인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서 국민의 교통비를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모두의 카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신속 시행해달라고 덧붙이면서 이번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 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의료 현장에서 주사기 품절 우려가 확산하자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 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합니다. 재정경제부는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심사 등에 진행해 14일부터 오는 6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와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주사기 및 주사침을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월별 판매량이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되는데요. 재정경제부는 매점 매석 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점 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식약처는 각 시도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정부가 이란과의 협의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을 방문한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는 호르무즈 해협에 머물고 있는 한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 문제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박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선박은 총 26척, 선원은 173명입니다. 이란 측은 앞서 선박 통항과 관련한 협의를 하려면 한국 선박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는데 정부는 그간 우리뿐 아니라 모든 선박의 통항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당분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가 구체적인 진전을 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은 중동 전쟁 여파 속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대응, 그리고 외교 현안까지 다양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전쟁 추경을 통해 고유가 지원과 교통비 부담 완화에 나서는 한편 의료품 사재기 방지 대책도 시행합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 문제는 당분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린 다양한 소식들 참고하시면서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하일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4월 14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중동 지역을 둘러싼 긴장감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여전히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변수에 따른 경계 심리가 지속되면서 변동성도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과 외국인 수급 변화가 투자 심리를 일부 지지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증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74% 상승하면서 5,96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상승 출발한 뒤 상승폭을 점차 확대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후 들어 일부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한 뒤 장 초반 상승폭을 확대하며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후 장중 등락은 있었지만 내내 상승권을 유지하며 상승폭을 일부 축소한 채 마감했습니다. 2% 상승하면서 1,12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8천억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선 가운데 기관은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매수세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강하게 뒷받침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2조 원 넘게 순매도에 나서면서 차익 실현에 집중했는데요. 오늘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이 주도한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순매도에 나서면서 매물 압력을 키웠습니다. 외국인 역시 소폭 매도세를 보였고요. 반면 개인은 1,000억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서면서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세를 주도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전반적인 종목이 상승하면서 시장은 붉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2% 상승하면서 20만 6,500원에 마감했는데요. 반도체 업황 기대감을 반영한 모습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6% 넘게 급등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SK 스퀘어도 10%대 급승세를 기록하면서 대형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지수를 견인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알테오젠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약세 흐름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알테오젠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에코프로비움 역시 내림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 업종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HLB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일부 바이오 종목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당분간 시장은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 리스크와 함께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지수보다는 종목별 흐름이 더욱 부각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됐고 코스피는 2% 넘는 상승세로 강하게 마감했습니다. 특히 협상 재개 가능성이 전해지며 낙관론이 확산된 가운데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며 지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반등이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를 반영한 만큼 향후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최윤희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살펴볼 특징주 LS 머트리얼즈입니다. LS 머트리얼즈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전 장 초반 기준 전거래일 대비 13% 넘게 상승하며 23,000원대에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상승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오라클이 연료전지 기업 블룸에너지와
대규모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블룸에너지는 오라클에 약 1.2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향후 최대 2.8기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인데요. AI 데이터 센터 확장이 본격화되면서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전력 설비와 에너지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빠르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망 부담과 공급 지연 이슈가 이어지면서 분산형 전력 시스템과 전력 저장 관리 솔루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흐름입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전력 인프라 밸류체인 전반으로 투자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LS 머트리얼즈는 전력 저장 및 에너지 효율 관련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가 반영되며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AI 산업 성장과 함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단순 발전을 넘어 저장, 변환, 효율화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감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시가는 21,350원, 고가는 23,125원으로 종가는 21,900원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LS 머트리얼즈였습니다. 네, 오늘 LS 머트리얼즈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확대 기대감에 힘입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흐름 속에서 에너지 저장, 효율 소재 기업으로서의 수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와 맞물린 LS 머트리얼즈의 흐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미국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112만 원 선을 넘어서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19분 기준 SK하이닉스는 전거래일 대비 7.98% 오른 112만 3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SK하이닉스의 직전 신고가는 2월 26일 종가인 109만 9천 원입니다. 이 같은 강세는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로이터, CNN 등에 따르면 양궁의 협상 타결 시도가 물밑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당국자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진전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나스닥 지수는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강세가 이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9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등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국내 증시에 반영되며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정현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특징주는 남선 알루미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알루미늄 공급망 우려에 남선 알루미늄이 최대 16%까지 오르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전 세계 알루미늄 공급량의 9%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왜 오늘 알루미늄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삼성선물에 따르면 중동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엘리베이트 글로벌 알루미늄은 이달 초 이란 공격 후 일부 납품을 중단했고요. 연간 160만 톤을 생산하는 대규모 재련시설인 알타위라 재련소 역시 전력 중단으로 재련소 내부에서 금속이 굳어지면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 공급 불안이 극대화하면서 구매자들이 즉시 인도를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남선 알루미늄은 처음에 2,865원으로 시작해 최대 3,485원까지 올랐다가 3,08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알루미늄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며 남선 알루미늄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 이슈가 이어질 경우 업종 전반의 흐름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이슈와 산업 흐름에 따라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최윤희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자율주행 산업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 테슬라의 FSD 유럽 승인과 자율주행 규제 전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이슈의 핵심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승인 대상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자 책임이 유지되는 레벨 2+ 수준의 고도화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데요. 네덜란드 차량 당국이 약 18개월간, 즉 1년 반 동안의 검증을 거쳐 해당 시스템의 안전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승인의 의미는 단순히 승인됐다는 것보다 어디까지 허용됐는지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속도로 중심에 제한된 기능만 가능했다면 이번에는 일반 도로까지 포함된 주행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술 적용 범위가 한 단계 확장됐습니다. 또한 승인 직후 테슬라는 OTA, 즉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FSD 버전을 현지 사용자들에게 바로 배포하면서 실질적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승인은 네덜란드 한 국가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향후 몇 달 내 유사한 승인 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후 유럽연합, 즉 EU 차원의 승인까지 이어질 경우 단일 국가 승인에서 유럽 전역 확장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규제의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자율주행 규제는 센서 개수나 기능 사양 같은 조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실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작동하는지를 보는 결과 중심 규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UN 유럽 경제위원회가 마련한 새로운 자율주행 안전성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2026년 6월 표결을 거쳐 50개 이상 회원국에 즉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 경쟁의 기준이 하드웨어 스펙에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경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특히 카메라 기반 버전 시스템을 이용하는 테슬라 같은 기업들에게는 제도적으로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우선 레벨 2+, 레벨 3 이상의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능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2027년 이후에는 중상위 차량급에서 이러한 기능이 없을 경우 오히려 상품성이 떨어지고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경쟁 구도의 변화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의 흐름은 BYD, 샤오펑, 리오토 같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게도 유럽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해 줄 수 있습니다. 즉,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미국 중심에서 중국, 유럽까지 글로벌 경쟁으로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한편 로보택시 시장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은 국가별 도시별 규제로 인해 자율주행 상용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는데요. 하지만 2026년을 기점으로 규제 병목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안전요원 없이 운행하는 완전 무인 유상 서비스 허가 체계를 도입하고 있고 독일과 스위스 역시 레벨 4 자율주행 기반의 상업 운행 준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도 제한적이지만 로보택시 상용화 단계에 본격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테슬라 FSD 승인은 단순 기술 이벤트가 아니라 유럽 자율주행 규제 체제가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앞으로는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데이터 안전성 그리고 규제 대응 능력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 자율주행 산업은 기술 경쟁 단계를 넘어 제도와 시장이 함께 열리는 시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테슬라의 FSD가 유럽에서 처음 승인되며 자율주행 기술 적용 범위가 일반 도로까지 확대됐고 실질적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소식 잘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승인은 데이터 기반 결과 중심 규제로의 전환 신호로 자율주행 경쟁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유럽 역시 로보택시 등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윤희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시장을 지정학 리스크 완화가 만들어낸 강한 되돌림 장세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동 리스크로 눌려있던 투자 심리가 미국 이란 협상 기대감으로 빠르게 회복하면서 코스피가 2% 넘게 급등하며 장중 6,000선을 다시 탈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반도체와 증권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기대감이 다시 부각된 점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와 여전히 남아있는 지정학적 변수는 경계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반등이 단기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지 다음 주 흐름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정은 아나운서의 오늘장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안 급등락을 반복했던 롤러코스터 변동 장세 속에서 이제야 기지개를 피는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식어가던 투자 열기가 되살아났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중동 사태 완화로 외국인은 실적과 펀더멘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 세계 증시에서 수익성 대비해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오늘장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장, 내일도 빨간불 활활 타올라라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감 속에 눌려있던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며 시장이 힘있게 반등했는데요. 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변수들 속에서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